어쨌든 그거는 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건강 자기 챙기면서 가야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실제로 정치의 세계에서는 그 논의를 해야 됩니까? 사실 그 공무원 세계는요, 그리고 고위공무원 세계는 사실상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됩니다. 사각지대죠. 네. 안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예외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도 예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국회도 엄청난 노동직이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대통령실은 그보다 사실 1.5배는 더 할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과는 사실상의 관련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민들 걱정 좀 덜기 위해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오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주치의 결정됐다고 임명됐다고 속보로 또 나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빡세다. 그런데 만약에 이상호 기자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 선출직 공직자 가면 되겠다. 뭐 단체장이든 국회의원 가겠다 이러면 대통령실에서 콜을 해서 실력 한번 발휘해 주세요라고 하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선출직 공무원으로 나갈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사실 대통령이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게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 인터뷰 과정에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한주 실장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사실상 그건 자원봉사 개념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다른 쪽에 비해서 특히 비서진 또 행정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뭐 권력 가지고 위세 부리고 뭐 장난치겠다고 하면은 그 다른 문제지만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액수로 보수를 받거든요. 그리고 일은 무한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도 청와대 지금 일기 이 스태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일을 봉사 차원에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정도로 자신은 물론이고 스태프도 굴릴 각오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근로계약서 별도로 써놨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밤 새도록 일도 네. 일주일에 3회 이상 해야 하고 그 경우에도 아무 이의 없이 나는 노동자로서 갖고 있는 정부직 공직자로서 갖고 있는 이런 권리가 박탈돼도 좋다 뭐 이렇게 쓰고 제 생각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직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글쎄요,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제가 이제 오늘 들었던 이야기는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앉아서 얘기를 해보잖아요. 일을 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제안자가 어떤 제안을 하면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추가적으로 내놓고 이걸 다시 돌려보내서 협의를 해서 결론을 가지고 오면 최적의 안을 이제 선택하는데 그 프로세스 위에 있는 공직자들이 일을 엄청나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든 아니면 뭐 임명직이라도 어떤 자리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일을 한번 하면 업무의 역량이 굉장히 신장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전혀 손해볼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최고의 복지는요, 일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왜 이제 비웃는데, 왜? 보통 이제 그 회사에서 꼰대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야, 너 지금 월급 받으면서, 지금 일 배우는 거야.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공직에서 뭔가 자기 뜻을 펼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이재명 정부에서 일하는 경험이라는 게 엄청나게 소중할 건 분명합니다. 사관학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용기 의원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원래 일머리가 좋은 분이신데 더 일머리를 이제 최고조로 만들려면 한번 대통령실에 가서 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권유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런데 이제 가면은 이제 국회의원 또 자리를 내놓고 가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함께 일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당 대표 시절에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그 당직에 있으면서 회의를 한번 해보면요,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알고 있고 실제로 귀국하시면서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없으니까 좋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1박 3일 동안 그 잠깐 빈 1박 시간에 1박 4일인가요? 반드시 강훈식 비서실장도 국회에 와서 인사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거든요. 밝은 표정이었어요. 좀 밝았어요. 그 표정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외국에서도 휴대폰 모니터링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없으니까 좋았어요. 무서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시면
대통령도 없는 거고 스태프들도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약간 해이해질 수 있나요? 네, 근데 계속 저 뭐 비서실장 왔다 갔다 하고 뭐 정무수석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분명히 G7의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뭐 양당 원내 대표 뭐 오찬 제의 뭐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 저기 G7에서 뭐 룰라랑 막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G7의 현장에서 정무수석 통해서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와 정말 이 멀티 이 업무라는 게 정말 실감 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박 4일 동안 정상회담을 11번 했어요. 네. 일단 내용을 떠나서 형식 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고 내용도 뭐 놓칠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첫 해외 순방치고는 너무 잘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단 원래 알고 지내던 친목 모임회 같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다른 국가들 정상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없어 보일 만큼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일본, 영국, EU 이렇게 경제협력, 기후에너지 뭐 동맹 관계인 듯한 분위기가 아예 거기서 만들어져 버려서 아 앞으로는 세계 분위기가 이렇게 대한민국과 함께 흐르겠구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예측 가능한 정부가 된 것 같아서 그걸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도 오픈했던 첫 날이 아니었나 싶어요. 초보 같은 느낌이 왜 전혀 안 들죠? 실제로 초보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세계적 스타였을 겁니다. 왜냐면 저 세계 정상들은 세계 뉴스를 매일 보고 있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 스타라고 하는 말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계엄을 걱정을 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군대가 국회에 쳐들어간 모습을 봤고 실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더 큰 이슈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G7에 참여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전부 다 봤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로 선출된 G7의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당연스럽게 스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각 국별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성과를 넘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온 이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언론 관점에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KBS나 YTN 같은 경우 아주 결정적인 오보도 날리고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제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 뭐 G7 평가 보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KBS 3꼭지, SBS 3꼭지, MBC가 그나마 6꼭지로 뭐 기본을 했는데 정말 인색했다. 언론들은 여전히 윤석열 시대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저는 크게 실망과 우려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번 외교 현장에서 보여준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수십 조를 단순히 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사실 국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상대국의 자국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과정이에요. 옛날 전쟁으로 하던 걸 이제 외교라고 하는 근사한 이름으로 풀어서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불편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카사노바 같은 사람이 직업 외교관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카사노바가 여자도 잘 꼬셨다 그래서 유명해졌지만 실제로 대인 관계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외교사 100년에서 봤을 때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룰라 대통령이랑 어깨 동무하고 허리 만지고 손 만지고 부비부비하고 막 친구가 돼버리잖아. 그리고 룰라가 마카롱이랑 우리 대통령이 나란히 앉아 계신데 와가지고 막 대통령 가르치면서 내 동생이야 친하게 지내.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면 윙크하고 이런 장면이 제가 국제정치학 박사거든요. 예. 정치 철학, 한국 정치사, 외교사 이런 걸 전문으로 봐야 돼요. 외교사를 제가 통독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진이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 야, 한국 근데, 외교사에 예. 엄청난 성과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영상으로 마카롱이랑 룰라랑 있을 때 막 이렇게 쓰리샷으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그렇게 비싼 비행기 타고 갔으면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때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왜 마카롱이 윙크한 거예요? 이런 스토리가 사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남기는 게 사초 기록관으로서의 기자들의 몫인데 하나도 기사 안 써. 그냥 트럼프 왔다 갔으니까 뭐 패싱 당했네. 뭐 이따위 하러
왜 거기까지 따라갔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말 성공적으로 잘하고 오셨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아이고. 근데 박수는 이렇게 치는데요. 이 자발성보다 너무 이렇게 추앙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잘못 알고 있나 이 생각이 드는데, 자, 이상훈 기자 이런 평가에 대해서 냉정한 대변인이 냉정하게요?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일단은 뭐 단기 성과를 논하기 전에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었다. 확실하게 위상이 섰고요. 일단 상처받은 내란으로 아직도 진행 중인 내란으로 상처받았던 국민들의 마음이 회복되었다. 그 장면 하나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변두리 국가가 아니다. 외교에서 센터다. 사진도 딱 중앙에서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 순방했을 때 닌셀 만델라하고 만났을 때의 모습, 거기서 이제 룰라와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 세계 정세가 그렇게 평화적인 모습으로 두 번째 보이는 모습의 이재명이 주인공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상국 기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